저는 올해로 102살, 100년을 훌쩍 넘긴 시간을 살아온 김미숙 할머니라고 합니다. 제 삶의 긴 세월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가곤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원칙들이 있었는데 오늘 당신과 함께 그 6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많은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이 가끔 흐릿하고 기운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102년의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거부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저 그런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원칙들은 평생 저를 버티게 했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의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육신의 힘이 곧 인생의 자유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은 청춘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마음이 아무리 젊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마음은 그저 공허한 꿈으로 남는다는 것을요. 젊은 시절 우리는 돈을 벌고 명예를 쌓으며 미래를 준비했죠. 그런데 70대가 넘어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내 몸의 힘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이 70대 초반에 다리에 힘이 빠져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혼자 책을 읽고 TV를 보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끊기고 결국 마음의 활력도 함께 잃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롭게 버스를 타고 동네 시장에 가는 것, 손주가 있는 먼 곳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 좋아하는 화초를 사러 화원에 들르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의 자유를 지켜주는 건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바로 계단을 오르는 다리의 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수 있는 팔의 힘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의 일부일 뿐입니다. 혈압이 정상이고 혈당이 안정적이어도 계단 2층을 오르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자유의 일부를 잃은 겁니다. 병이 없어도 힘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순간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되죠. 만약 제가 70대라면 저는 매일 최소 20분씩은 반드시 걸을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조금 숨이 차고 땀이 맺힐 만큼 의도적으로 걸을 겁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쓰면 강해지지만 쓰지 않으면 눈 깜짝할 새 사라지니까요. 팔과 어깨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병이나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올리는 단순한 동작도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힘과 직결됩니다. 육체적인 힘을 지키는 것은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비싼 시간을 피하고 삶의 선택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2. 웃음을 예비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그 힘을 어디에 쓸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웃음입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웃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웃음을 잃은 사람은 서 있는 순간에도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을 기회가 줄어들기에 웃음은 우연히 오는 손님으로 두면 안 됩니다. 웃음은 기다리면 오지 않는다는 걸 7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웃을 이유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오려 냉장고에 붙여두고 웃긴 이야기를 메모해 두었다가 사람들과 나누었죠. 그 작은 준비가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은 진심을 부르는 좋은 도구입니다. 저는 가끔 거울 앞에서 혼자 빙그레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바보 같았지만 몇 주가 지나니 그 미소가 제 표정은 물론 제 마음까지 바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고독이 파고드는 노년기의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이며 돈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3. 경제적 독립은 자존심의 마지막 성벽이다. 마음의 힘을 지키는 것에 이어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자유를 주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사실은 나이를 먹을수록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허락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그 권리가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쇠락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0대가 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급여는 끊기고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 등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때 자기 힘으로 마련한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금전적 가치를 넘어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최소한의 독립은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의 시간과 인간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은퇴는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지 수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70세에 인터넷 판매를 위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그 과정에서 온라인 글쓰기의 재미를 알게 되어 작은 칼럼을 쓰는 작가가 되었죠. 이 모든 시작점은 단돈 몇만 원이라도 스스로 벌어보겠다는 단순한 의지였습니다. 내 힘으로 버는 돈이 있어야 내 시간도, 인간관계도, 내 삶의 리듬도 남이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시간은 생애 그 자체이니 함부로 내주지 말라. 돈만큼이나 귀하고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102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잃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 많아진다는 사실을요. 불필요한 모임, 의례적인 약속, 피곤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요청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루에 가장 맑고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모임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자기 보호입니다. 저는 80세가 되면서부터 하루에 약속이 2번 이상 겹치면 무조건 하나를 거절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만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삶의 에너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 시간을 아무렇게나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빈 시간은 바로 내가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 때리기조차도 충분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5. 영혼을 소모시키는 인연에서 단호히 걸어 나와라.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다는 건 결국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102년을 살아보니
만남이 끝난 후 마음이 편안하고 기운이 차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연이고 후자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인연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영혼을 소모시킨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80세 이후로 매년 한 번씩 관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한 관계를 돌아보고 그 만남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줄였죠. 처음엔 죄책감도 들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의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요. 관계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침묵이 편안한 소수의 깊은 관계를 남기세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면 그 빈자리에 독서, 취미, 산책 등 나를 채우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영혼을 소모시키는 인연에서 걸어 나오는 용기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배움과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불멸의 습관. 여러분, 사람은 배우기를 멈춘 날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겨서 늙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히면서 정신이 서서히 굳어지는 겁니다. 저는 80대 초반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이었죠. 처음엔 붓 잡는 법도 서툴렀지만 몇 주가 지나자 색을 섞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서툴러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매년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악기든 외국어든 상관없습니다. 실용성보다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야 부담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서투름과 시행착오가 마음을 정게 유지하는 활력이 됩니다. 배움은 뇌를 깨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며 내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도 배우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한 번씩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세요. 걱정, 불안, 후회, 오래된 미움 이런 먼지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겉은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은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의도적으로 마음의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그날 저를 웃게 한 일 3가지를 먼저 떠올리고 저를 불편하게 한 일은 호흡에 실어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했습니다. 명상이나 글쓰기 혹은 조용한 산책도 좋습니다.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이 습관은 단순한 기분 관리가 아니라 삶을 오래 지속시키는 필수적인 정비입니다. 저는 102살이 된 지금도 자기 전 10분씩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102년을 살아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철저히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육신의 힘을 지키고 웃음을 예비하며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않으며 소모적인 인연에서 걸어 나오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며 매일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단단한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으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